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제일 사랑했던 게 바로 이 노을이죠. 근데 거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꽉 차 있는 거죠. 뭐 한쪽에서는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저기 뭐 파키스탄어, 뭐 기타 등등. 네,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기에 올라오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다. 너무 새속에 찌들어 살다가 노래도 부르고 전망대도 올라보고 간식도 먹고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수업이 참 이런 또 누군가 한 분에게는 삶의 안식이 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순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령산 봉수대를 평생 처음 올라본 분이 어르신이 계셨어요. 인문학 수업에 그날 처음 왔는데 자기 평생에 먹고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봉수대에서 노을을 처음 본 거예요. 부산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참 얼마나 바쁘게 사셨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나. 그래서 우리 인문학 수업하면서 평상시 안 해봤던 새로운 경험도 하시고 또 잃었던 동심도 회복하시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오늘 과의죠, 그죠? 그거 한번 어린 왕자는 지난주에 전철수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쁘게 사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기관사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물어보면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뛴다.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반드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됩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침을 바로 먹어야 됩니까? 머리를 바로 감아야 되나요? 그냥 가만 앉아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데 우리 삶은 그렇게 하지 못했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황령산 봉수대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부산 어르신은요. 맨날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산이 있는 줄도 몰랐고 산에 노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보시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셨듯이요. 그래서 이 급행열차 소리를 보면서 어린 왕자가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것만이 참 좋은 것인가, 왜 바쁜지 질문하지 않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우리 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 교실에 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초등학교 학생인데 2학년 분위기하고 4학년 분위기 다르고 6학년 가면 다 어른 같습니다. 이 레벨이 다 달라요. 같은 초딩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학교에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왜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담배보다 더 몸에 해롭다 이랬거든요. 뛰놀아야 되는데 뛰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면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그날은 도박 예방 강의였거든요. 왜 사람이 도박을 하느냐? 인생 대박을 막기 위해 그렇지. 하지만 쪽박 차는 게 도박이야. 도박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놀이. 건강한 놀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일에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눈 뜨면 달려야 돼요. 마치 그 아프리카의 정글처럼.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확 해가 이제 사바나에서 확 떠오를 때 모든 것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달릴까요? 달리니까 달리는 거예요. 달리니까 달리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달려야 됩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짐승보다 빨리 달려야 돼. 왜냐하면 호랑이나 사자는 한 마리만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보다 빨리 사자나 이렇게 표범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요. 아예 그 조건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옆에 있는 나의 이 이웃이나 경쟁자보다는 빨리 달려 내가 살아남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치 정글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죠. 예,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빨리 잡혀 먹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 그래요? 빨리 일어나서 바닥바닥거리니까 예, 다른 큰 새가 잡아먹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속담만 만들죠. 빨리 일어나는 새가 예, 벌레를 잡아먹는다 하지만 지가 잡혀 먹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한쪽 면에서만 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사고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도 내용 볼까요? 어린 왕자와 장사꾼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약장수가 파는 약이 뭡니까? 예, 갈증을 없애는 약이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먹으면 물에 대한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희한한 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미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해보겠지만 이런 게 지금 만들어져요. 여러분 실습을 직접 해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린 왕자와 여우 사이에 나를 넣어줘. 어린 왕자의 행성에 내가 어린 왕자와 같이 있게 해줘.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시대. 예전에 이런 거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돼 그게 만들어져.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딱 왜 그걸 파느냐 이거죠. 왜 그걸 파느냐.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전략해야지. 물 먹는 시간도 전략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본 적 있습니까? 제 친구 중에 그 공인회계사 그 CPA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회계학과에서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참았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이에 나의 경쟁자의 왜냐하면 상대평가 점수 넘어가면 제가 붙으면 난 떨어지고 내가 붙으면 제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아까워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쟁하고 남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고 열심히 해도 들똥말똥입니다. 사실은. 그런 세상에서 53분이나 매주 아껴준대요. 야, 그러니까 이 약장수의 말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왕자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하면 그 매주 53분이 전략되는데 왜 그렇게 전략해야 돼요 하니까 그러면 그 53분을 아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이게 어린 왕자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만일 나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53분이 있다면 어린 왕자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샘물을 향해서 좀 천천히 걸어가고 싶다. 천천히 걸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샘물을 향해서. 예. 여러분이 이제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찰 해석 적용 질문이 있는데요. 장사꾼이 이 약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할 때에 어린 왕자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적용 질문은 당신은 일상에서 돈이나 물질적 성과를 추구할 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거 잠시 한번 적어봅시다. 적으신 분은 적고 그냥 종이 없는 분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술주정쟁이의 별이 있었죠. 예. 뭔가 이렇게 있기 위해서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오늘에 보면 갈증을 없애는 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어지는 게 마지막에는 우물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와요. 이 다음 페이지 다음 장이 그 부분인데 8일 동안 마신 물을 다 마시고 이제 갈증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와 조종사가 우물을 찾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물을 찾으러 가는 장면.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물을 찾고 뭔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어린 왕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플라톤이 이제 그 경기하는 사람들, 올림픽 경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이라도 공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공을 뺏어서 상대편을 뚫고 가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성취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을 관조할 수 없어요. 자, 거기에 심판들이 있습니다. 심판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죠. 누가 태클을 걸었는지, 누가 옵사이드가 됐는지 이런 걸 다 판별을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플랜카드 붙이고 여기 가서 막 목마른 사람들 팔아야 되고. 자,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관중들. 관중들은 자기 이익이 결부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걸로 해서 뭘 많이 팔건 해서 이걸로 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내가 판결을 똑바로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뭐 사람들한테 비판받을 이유도 없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이렇게 그렇게 뛰고 있는데 조금 떨어져 가지고 관조할 수 있는 청중석에 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 역사의 한 자리에서. 근데 보면 어린 왕자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53분에 뭘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나는 필요 없어. 그냥 우물이 있는데 천천히 걸어가는 게 차라리 내한테는 낫겠다. 그런 약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나는 목마를 때 목이 마르고 마시러 갈 때 마시러 가면 되지. 왜 그것까지 없애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릴 때 봤던 영화 중에나 드라마 속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알약 하나만 만들어요. 예. 그러면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돼요.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와요. 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아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아니,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지금 그나마 사는 게 먹는 즐거움이 그거 알약 하나 먹고 앉아서 뭐 하나. 여기 채소와 건강식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약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도 돼요. 굉장히 비싸요. 하는데 균형이 잡힌 그 영양소를 내가지고 비싸게 팔아요. 한 봉지를 먹으면요,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와요. 과연 우리는 비싼 약을 먹고 시간을 아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린 왕자처럼 아니 목마를 때 마시고 배고플 때 먹고 우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갈지, 이런 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 경쟁과 우리로 말하면 선착순이죠. 이런 사회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걸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계속 만듭니다. 지금 어린 왕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자본주의가 막 태동하던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상간에 산업혁명과 함께 이 모든 것이 기계화되면서 촥촥촥촥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예전에 집에서 옷 한 벌 만들려면 그렇게 했던 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세탁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보다 더 위대한 발명이 세탁기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빨래를 한번 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가야 되고 채가지고 와야 되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 사실 그 시간을 아껴서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아니, 원래는 세탁하고 그 옷 빨래하는 게 한 3, 4시간의 한나절의 일이었다면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면서 이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버튼 하나로 4, 50분 안에 다 끝내주는데 그렇다고 우리 생활이 더 여유로워졌냐 이거죠. 더 다른 바쁜 일이 생기고 더 성취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면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폰이 해주고, 근데 요즘은 집에 있는데 밤에 카톡이 와요. 회사 부장님이 내일까지 이거 해내라. 시간 개념이 없어. 막 예전에는 폰이 없으니까 퇴근하면 땡, 부장님 볼 일 없고 과장님 볼 일 없고 팀장 볼 일이 없어. 근데 스마트폰으로 지시가 와요. 어제 했던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퇴근했는데 얼마나 이제 이 도리어 더 갖춰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긍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그 여유로운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쓰고 있는가. 예. 좀 질문하게 하는 거죠. 어린 왕자는. 왜 그렇게 우리가 53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약을 개발해서
당신으로 돈을 벌게 해주고 내가 돈을 지불하면서 그냥 우물에 천천히 걸어가서도 해야 될 일을 내가 굳이 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어린 왕자의 길은 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리듬에 맞게끔 그냥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알약 나오는 장면, 알약. 예. 이제 그렇게 일상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 이 종이 하나씩 있으시죠?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린 왕자와 누구 간의 대화입니까? 조종사. 제일 처음에 나왔던 조종사 기억나죠?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일주일 마실 물을 들고 비행기 고치느라고 있는데 혼자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누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 걸어줘 뭐 이렇게 했던 당돌한 어린 왕자. 그리고 그 어린 왕자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내가 있던 별에 꽃 한 송이 있었고 바오밥 나무 씨가 아닌지 내가 바다 바라보다가 아침에 기지개를 켜듯이 일어났는데 너무 예쁜 꽃이어서 내가 반했지. 근데 이 꽃은 까탈스럽기가 말로 할 수 없고 이렇게 그늘을 씌워 달라는 둥, 뭐 벌레를 잡아 달라는 둥, 뭘 해라 저해라 이렇게 귀찮았어요. 그래서 화산 다 청소하고 떠나온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왕허술사가지, 예, 왕허영쟁이, 술주정꾼, 사업가, 가로등지기, 지리학자 별도 지구에 팍 떨어졌는데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이렇게 또 있었고 그 사이 여우를 만나고 그 이야기들이 또 아까 있었던 전철수를 만나고 약장수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선 거예요. 네 체험담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나는 그거 더 이상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 왜 비행기를 못 고치면 나는 어차피 죽는 거 너무 목이 말라. 이제 이런 현실로 다시 확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림이.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의 이제 비행사와 어린 왕자가 나누는 이야기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게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을 이렇게 몇 개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그 본문 텍스트를 조금 이렇게 야무치게 읽으시고 할 수 있는 답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어디엔가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 별이 아름다운 이유도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조종사는요, 비행사는요, 부서질 것 같은 어린 왕자가 보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애가 막 잠이 들었는데 눈이 반쯤 열려 있는데 이 작은 아이가 내한테 엄청난 일을 내한테 가르쳐 줬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읽고 이렇게 내용의 답을 한번 적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같이 갈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어린 왕자의 처음을 읽어주는 게 된 거죠. 앞으로 이 동화를 수시로 읽게 될 텐데 이 말귀들을 좀 잘 알아듣고 그래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때는 이제 동화가 이제 드디어 내 삶에 와닿는 순간. 이 유명한 구절 오늘 본문이 있었거든요. 누가 한번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총 통틀어서 한 분만 한 분만 말씀을 한번 내보시죠. 아니면 그냥 우리 그룹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총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다들 자,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수업 끝나기 전에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도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동네 책방 아인을 오면 그냥 한번 둘러보거든요. 이렇게
그냥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구를 제가 어느 날 발견을 했는데 되게 마음이 와닿아서 오늘 이 어린 왕자 구절하고도 많이 어울리는데요. 막막한 날도 있어야 하리. 떨리는 날도 있어야 하리. 그래 꽃피는 날이 오리니. 그죠? 예. 막막한 날도 있어야 되고 떨리는 날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꽃피는 날도 온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사막은 배음으로 깔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 사막이 있기 때문에 샘물이 있고 샘물이 있으므로 사막이 아름답고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화음의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이게 서로 연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밤에만 별이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별은 떠 있습니다. 근데 왜 별이 보이지 않을까요? 해가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근데 밤에도 요새는 별이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해. 그러니까 빛들의 공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을 다 꺼버리면 별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찬란한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이 한 방울의 물, 여기 다음 챕터에서 나온 게 이 한 방울의 물을 마시는 그 유쾌함과 삼쾌함과 감동이 막 느껴집니다. 이렇게 지금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어딘가 있기 때문에. 그 꽃 한 송이가 내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에게는 그 행성에 불평 많은 그 꽃이 있기 때문에 그 별 어딘가 저 하늘 어딘가도 별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세상이 사막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풍요로운 사회죠. 근데 사람의 정서는 더 메말라 있어요. 아이들의 사고가요. 요즘 청년들의 사고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시급 단위로 생각해요. 내가 여기 와주잖아요. 그럼 내가 시급 3시간을 나는 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만나 사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애들은 나는 시급 지금 13,000원 치면 예를 들어서 좀 쓰면 3만 7 얼마를 내가 지금 쓰면서 내 지금 여기 앉아있다. 이게 약간 우리 시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는 세상에 살아온 거예요. 어머니 시절에 뭐 이런 거 꼭 돈으로 뭘 계산했어야 됐습니까? 시급이 얼마다 뭘 하면 뭘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정확합니다. 네. 근데 그게 사막인 거예요. 모든 게 계산된 사회. 만약에 이게 삭막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그냥 공짜로 뭔가를 주는 게 어색한 거죠. 근데 또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사막이 내면화돼가지고. 근데 아미동 달동네 이런 데 가면요 길가에 있다가도 사람들이 서로 먹고 좀 나눠 먹고 우리 시골에 생각해 보면 뭐 좀 잔치하면 떡도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살아요 다. 왜? 서로 돌봐주니까. 그게 오아시스거든요. 사실은 관계의 매점으로 해서 저 사람이 뭘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있음으로 내가 풍족한 게 생기면 나눠 먹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우리 학교 아이들 개강을 하고 나서 지난 학기에 뭘 사준 적이 없어서 미안해서 통닭과 피자를 쏘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2배로 늘었어요. 꽉 차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또 많이 시켰어. 교수님 말해서 많이 시켰는데 남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남잖아요. 그러면 자기 반 애들을 불러요. 여기 피자 남아있다, 치킨 남아있다, 콜라 있다. 그러니까 또 걔들 다 먹고 나가고 다른 애들 와서 먹고 그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뭐 얘가 우리 반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남는 게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여기에 보면 이 조종사와 어린 왕자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이 사막이라는 세상 우리 많이 봤잖아요. 왕이 다스리고 허풍쟁이 허영쟁이가 자기한테 숭배하라고 하고
사업가는 맨날 계산하고 술 먹는 아저씨는 막 부끄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고 술 먹고 지리학자는 맨날 적고 다 계산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적 지향적인 거죠. 근데 어린 왕자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냥 목적이에요. 아, 왕의 참 이런 별도 보고 가로등지기 아저씨가 명령 때문에 뭔지도 모르지 계속하고 앉아있고 이게 관계가 이 마틴 부버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나와 너가 만나지는 관계. 이게 너무 희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예전 시대보다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네 책방 아인에 왔을 때 갑자기 우리 책방지기님이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돈 없는데요. 돈 없어도요. 커피 한 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커피숍을 가서 돈 안 내고 먹습니까? 가만 앉아 있어 왜 안 시켜요? 1인당 1잔 몰라요? 이게 그냥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커피를 준대. 여기서 감동이 있는 거죠. 아, 이런 카페도 있고 이런 책방도 있고 하나 정도는 있다는 게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 커피도 주고 음료도 주고 강의도 그냥 공짜로 듣게 하고 책도 주고 뭐도 주고 아이고 좋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우리 속에 너무 사막처럼 쫙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가 오아시스라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하면 아, 돈 없어도 와도 된다. 이거 극장을 가도 돈 내야 되고요. 어디 가도 책방에 가서 책 안 사면 눈치 보여요. 저 사람 책도 안 사고 지금 책방은 책을 사야지 이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 눈치 줍니까? 잘 구경하고 가세요. 저기 보고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 그냥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거 오고 싶은 거지. 예. 그래서 오고 싶은 거예요. 예, 속은 타지마. 그래서 이 관계로 맺어지는 이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어야 이 사막도 또 아름다운 거죠. 예. 제가 우리 물망골에 사는 것도 그거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도 괜찮아. 뭐 오래 왔던 사람도 오면 뭐 하여튼 계속 먹여요. 막 이렇게 간식 먹이고 노래 들려주고 예, 추하로 막 이렇게 해주고 황영상도 봉수대 차태가 가서 보내주고 사진도 찍고 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들으면서 아, 우리가 좀 이런 오아시스 같은 공간을 시간적으로나 관계 속에 좀 더 많이 만들어야 좀 있어야 안 되겠나. 너무 자본주의 세상. 누군가에게 목적 없이 음료수를 주면 사람들 의심합니다. 마약 탄 거 아니야? 저거 잘못 맞았다가 내 하면 장기 밀매 당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사회 불신이 가득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앞에 가가지고요, 뭐 야구르트 좀 안 먹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줄 수가 없다는 거지 사회는. 값을 지불하고 치료해도 공짜는 없다는 세상에. 그래서 애들의 마음도요. 그냥 주면 좀 이상하지. 오아시스가 없어. 다 뭔가 다 돈이 들어가야 돼. 이 자본주의 사회가 철저하게 사막화되지. 돈 있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밥 하나 사 먹고 가는데 식당에서 밥 하나 사 먹으려도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일본의 그 작은 그 단편 소설 중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게 3명인가 4명이서 우동 한 그릇을 시킵니다. 주인장이 딱 보니까 좀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4사람이 왔는데 우동 한 그릇 시켜. 그러면 4그릇 같은 한 그릇을 내놔요. 이분들이 잘 먹고 아, 우리 이웃 중에 아, 이 집은 왜 우동을 많이 주지 이러면서 자주 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어디 가서 사업에서 애들이 성공하고 이렇게 와서 이 식당이 있어서 4그릇 같은 한 그릇을 주는 돈은 한 그릇 값이죠. 근데 주인도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동네 식당이에요. 근데 왜 3명 4명이 와서 한 그릇을 시킬까? 우리 같으면 당장 쫓겨나죠. 1인 1그릇 모릅니까 여기? 1인 1그릇. 아니 나 배부르네. 이런 삭막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 우동 3그릇 같은 한 그릇을 내주는 주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내가 살 이유를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우리의 사회는 나와 그것이 지배하는 사회. 이거는 이용과 수단화와 내한테 이익이 되는 이런 관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될수록. 근데
이럴수록 우리는 나와 내 관계를 만나가야 된다. 이 사막화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공동체. 그냥 얼굴이 모르고 이름 몰라도 그냥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현대 철학자가 타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신은 타인의 얼굴을 갖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사람한테 밥을 줬어. 목마른 사람한테 마실 걸 줬어. 추운 사람에 옷을 갖다 입혔어. 근데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양과 염소를 딱 분리하고 심판을 합니다. 양들이 나와가지고 있고 염소들 나와 있는데 염소들한테 야단을 쳐요. 너희가 나는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본 적도 없고 내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아 예수 우리 뭐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 우리가 오신 적 없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야. 충격을 먹죠. 그럼 양에 있는 사람들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와서 먹였고 목마를 때 와서 마시게 했고 아무 조건 없이 해준 거예요. 그렇게. 아 우리는 그렇게 영접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한 게 곧 내한테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후의 심판 때. 그래서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신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얼굴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무시하죠. 그리고 자기는 종교 생활을 해요. 막. 근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한 게 곧 내한테 한 거죠. 신은 연약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혼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옆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고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이렇게 도와주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일면식 있고 잘 아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요. 팔도 안으로 굽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한테 굉장히 냉정합니다. 차단해버려. 우리의 멤버십이 아니면. 근데 어린 왕자 이야기는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어린 왕자와 이렇게 이 조종사가 어린 왕자를 보면서 보물처럼 느끼죠. 예,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바쁘고 힘든데 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앉아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지금 나는 이 비행기 고쳐갖고 지금 날아가야 되는데 근데 관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 삶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가 너무 보물처럼 보였다. 드디어 관계가 형성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삭막하지만 어딘가 오아시스 한 군데라도 있으면요, 살아갈 맛이 나는 거죠. 뭐 딴 데는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우리 오는 분들은 좀 그런 시간을 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제 8번째예요 벌써. 4번밖에 안 남았어요. 4번밖에. 그래서 오셔서 함께 좀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이야기,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예. 예.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자본으로 환원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있음으로써 함께 존재함으로써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제 생덕집회에도 어른들에게 이걸 하고 싶거든. 어린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래도 조금 순수한 면이 있죠,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아동센터에 몇 달 쉬다가 갔거든요. 사실 이제 원래 거기 다함께 돌봄 센터랑 우리 수업이 다 겹쳐버렸어요.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방학을 한다 이렇게 애들이 기다렸던 거 2달 동안 2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애들은 막 선생님 노래 불러주세요. 또 뭐 요즘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어. 이걸 불러주세요. 내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불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 내가 이렇게 불러줍니다. 기다리면서 조금 연습해가지고 예, 가나비 골든 예, 골든 예, 환문을 들어가려. 요즘 애들 되게 핫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이 노래 불러주세요. 이렇게. 어린 양을 그려주세요. 이런 것처럼 애들이 툭 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의 또 세계를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다들 수고하셨고요.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